지난 4일이죠. 전북자치도와 광주시, 전남도 등 3개 광역지자체가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되면서 과연 가능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전북 목찾기라는 이슈가 제기된 이후 다시 호남권 묶음으로 회귀하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리포트 보시고 박원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4일 정읍에서 열린 호남권 정책협의회 화두는 경제동맹이었습니다. 경제동맹은 초강력 교통망 협력을 내용으로 했는데 이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그리고 충청권 동맹 통합 움직임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특히 행정통합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특자도를 추진하고 있는 전남은 이를 성공했을 때 그 시너지로 경제동맹과 행정통합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잘 되면은 결국은 경제 동맹에도 큰 힘이 실리게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3개 시도가 더 큰 결속력을 갖는 그런 연방주처럼 될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강기정 광주시장은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호남권 발전을 꾀하기 위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전제입니다. 호남권 경제동맹, 호남권 메가시티라고 불리우는 것은 교통과 경제에 대한 동맹입니다. 그래서 경제와 교통의 동맹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행정통합까지 나아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적극 긍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국가 전체의 권역에서 보이고 있는 시류에 편승하지는 않더라도 추세 필요에 거스르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충청권처럼 초광역 메가시티 또는 행정통합 이런 데까지 이를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 그 부분은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경제동맹 선언을 통해서 실질적인 많은 효과들이 나온다면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일단 호남권 정책협의회는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경제동맹을 확장해 그 행정통합에 대한 여러 명분의 저변은 더 많은 국가 예산 확보를 통한 결국은 지역 발전입니다. 그 안팎에선 신중론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번 논의가 탄력을 받고 앞으로 지속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자, 박 기자, 2017년 이후 7년 만에 열린 이 호남권 정책협의회였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 자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열리게 됐습니까? 먼저 당시 그 정치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2017년 송하진 당시 도지사가 그 전라북도 목찾기라는 지역 발전 명문을 제시하면서 그 호남에서의 전북 분리 패러다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그 호남 안에서도 전남과 광주의 그 역차별을 받는 것에 그 전북 내재적 발전론이 강조되면서 주창이 됐던 건데요. 네. 당시 이 사안은 그 호남 맹주 자리를 놓고 접전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당이 그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네. 호남과 함께 발전하면서 전북은 전북대로 몫을 찾아야지, 그렇게 분리를 시켜서 또다시 소지역지위로. 지금까지 피자 한 판을 나눠 먹으라고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이제야 전라북도 독자적으로 피자 한 판을 더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소지역지위다, 호남권의 분열이다라고 주장하시는데, 당시 민주당은 전북 독자 권역을 찬성한 것이고 이 네. 국민의당은 이를 반대한 것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북이라는 어떤 명제를 먼저 들고 나온 곳은 국민의당이 먼저였습니다. 당시 그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여러 정치인들이 양무호남 심우국가를 내세우면서 호남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그러면서 또 정치적으로 전남 광주에 예속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던 그 전북 정치를 바로 세우자면서 전북의 위상을 한번 내세우자 강조를 했었거든요. 다만 이제 그 양당 간에 호남 맹주 자리를 놓고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떤 대의 명분을 놓고 견제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호남권 정책협의회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의회가 중단된 게 2017년부터잖아요. 그 아무래도 전북 독자 권역 또 전북 목찾기에 대한 그 도민적 열망과 그에 따른 정치 슬로건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 전남 광주와의 정책적 공론의 장이 당시부터는 뭐 필요가 없었겠죠. 네.
네, 그럼 다시 이렇게 협의회가 재추진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뭐 시류와 추세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도시광역교통관리법이라는 대광법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 대광법의 전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몸집이 좀 커져야 돼요. 그 권역 자체가. 그 키워진 경제 밀집 지역에 국가 예산 지원이 집중되는 게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어떤 예산 정책 그 추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뭉치려고 하는 필요가 지금의 추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여기에 그 지방자치 행정론적 접근을 또 한번 살펴보면 그 시군 기초 단위로 쪼개는 것보다 이제 광역 개념으로 나눌 때에 어떤 그 지역 발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접근론이 최근에 어떤 학술적인 부분에서도 좀 주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고 일단 호남 미정책협의회가 정례화된 것은 아니죠? 네, 저번에 그 정례회에서도 어떤 정례화하자, 뭐 1년에 뭐 3번, 뭐 분기별로 하자, 4번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관련해서 서로가 긍정적인 그 미래 비전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 또 이제 합을 맞췄다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수시로 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개방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원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